자, 안녕하세요. 원주 포크맨. 자, 오늘도 돌 묻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원주 치악산 및 전원주택단지겠죠. 자, 주위를 한번 바꿔 돌아볼까요? 거의 대부분 전원주택이에요. 여기는 거의 지역 주민 집은 조금 허술하죠. 허술하고 이런 집들은 지역 주민 파란 지붕은 거의 그렇고, 외지에서 오셔서 이렇게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은 저기 보면은 저런 집들은 진짜 한 10억 이상 진짜 잘 만들어놨죠. 아마 땅을 써먹으려고 밑에 빔을 세워가지고 다 데크를 깔았어요. 보강토 쌓고. 자, 이게 지역 주민하고, 여기도 지금 위에는 다 전원주택인데 화면이 보일라나 안 보이네. 저 위에 보면 다 전원주택인데 집들이 잘 살아요. 다 외제차 끌고 아주 멋진 생활들 하고 있는데, 그 부자들을 욕하는 분들이 많아요. 부자들을 분명히 열심히 살아서 부자가 된 건데, 대부분 그 부자는 3대를 못 간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이런 대부분 부자들은 거의 그 물려받아서 부자 될 확률은 적다 그러던데, 그게 3대를 못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부모가 부자면은 그 자식대가 여유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유롭게 살기 때문에 그 재산을 유지를 못해요. 그래서 손자 때 가면은 다 없어지는 거죠. 그게 패턴이라 그러죠. 그 돈 버는 패턴은 부자들은 조금 이렇게 돈을 쓰는, 그러니까 부모가 돈을 쓰는 패턴으로 만들어 놓은 거겠죠. 그 자녀를. 그러다 보니까 그 손자 때까지 갈 수가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그러다 극히 일부 한 10%, 10%에서 20%만 거의 대부분 그 재산을 유지하지, 그 7, 80%대는 그 할머니, 할아버지 재산을 유지를 못하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고, 뭐 대충 그 패턴이라 그러죠? 패턴대로 사는 거예요. 인간은 이제 말하자면 습관대로 산다 그래야 되나? 그 쓰는 습관을 배웠던 거죠. 부모가 쓰는 습관을 가르쳐 준, 이렇게 대부분 7, 80%가 그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10%, 20%는 그래도 그나마 아껴가지고, 그 머리가 튄 분들은 자녀들한테 이렇게 그 빵을 주진 않고 빵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저희 때도 저희 이제 평창이거든요. 평창 완전 시골인데, 거기도 잘 사는 분들이 있어요. 잘 살아가지고 지역 유지라 그러죠. 그렇게 잘 살았던 그분들의 자녀들이 잘 안 풀려요. 그게 좀 신기하죠? 신기한 게 아니야. 이거는 확률이라 그러더라고. 확률. 그 법륜 스님, 한번 그 법륜 스님을 쳐가지고 한번 거기 좀 영상을 좀 많이 좀 보세요. 보면은 진짜 이게 현명한 사람이 되려면은, 그 보통 한국 사람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전 세계 1등이라 그러던데, 이 교육열이 전 세계 1등이래요. 1등인데 그 자녀들한테 그 삶의 그 행복 만족도 이 발음이 안 되네. 삶의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한국이 꼴찌라 그러네요. 그 왜 그러죠? 한국이 세계 경제 뭐 한 10위권의 경제고, 역사상 이렇게 가장 단시간에 이렇게 후지국에서 선진국으로 지금 거의 그 가장 단시간에 올라온 게 한국이라 그러더라고. 그 열심히 빨리 그 문화가 이렇게 만들어냈겠죠. 그런데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일본처럼 이제 고령화에다가 뭐 여러 가지 경제 어려움에다가 그게 많은데, 우리 한국은 뭔지 모르게 그냥 이 삶이 좀 느리게 가도 되지 않나 싶은데, 좀 천천히 느리게, 어차피 인생은 100세까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이 그 자녀들한테 모든 권한을 줬으면 좋겠는데, 너는 너가 하고 싶은 거 해라. 그 강제성 없이, 그 왜 그런지 지금 한국
뭐 부모들이 한국 부모들이 좀 자녀들을 너무 구속한다 그래야 되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너는 뭐를 해서 뭐를 하면 안 되고 뭐만 해라. 너는 무조건 해서 어딜 대학을 나와서 공무원을 해라. 너는 판검사 되라. 이렇게 너무 이렇게 부모들이 너무 구속하는 것 같아요. 그 자녀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고 전 재산을 투자해서 그 자녀들이 잘 풀리면 다행이겠지만 그 자녀들이 잘 안 풀릴 경우는 그 자녀들의 그 심리적인 압박감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이 적응을 못하고 그렇게 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서울대를 나왔는데 취직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서울대 나온 친구들이 그 포크레인이나 건설 계통에 일할 수 있겠어요? 그 직업의 폭이 너무 적다고 봐요. 많이 배울수록 직업의 폭이 적은 것 같아요. 만약 거기서 나와서 판검사를 하거나 의사를 하거나 뭔가 좋은 직장을 가지면 괜찮겠죠, 아무래도. 근데 그럴 확률이 1%도 안 된다 그러던데. 그 1%도 안 되는 그걸 위해서 전 재산을 투자했단 말이에요. 뭔 얘기하다 이런 얘기까지 하나.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부자 얘기하다 그랬는데, 부자들은, 저도 이렇게, 하도 이렇게 저는, 그러니까 공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부잣집에 가서도 일도 해보고, 가난한 집에 가서도 일도 해보고, 제가 좀 꼬치꼬치 묻는 성격이거든요. 이렇게, 그 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어요. 부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서 어떻게 투자해가지고 이렇게 그 자랑, 뭐 절반, 한 7, 80%는 자랑하듯이 이렇게 설명을 잘해줘. 이렇게, 나는 왜 자수성 가는 사람들은 자랑을 해요. 이렇게, 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와, 대단하시다고 얘기해주면 계속 점심 먹을 때 같이 1시간 동안 있잖아요. 거의 한 30분 동안. 그동안에 이제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궁금한 거를 못 참는 성격이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말을 하다 보니까 그 정보를 많이 안다 그래야 되나? 그냥 밥 먹을 때 좀 서로 어색하지 않나요? 처음 봤는데 어색하잖아요. 저희들은 보통 이렇게 땅을 맨날 팠다 메꿨다 이거잖아요. 지금도 뭐, 바가 보이는 밑에 툭 집어넣으니까 안 보이네. 이게 항상 일하는 게 단순 일이에요. 거의 대부분 흙을 옮기는 작업이겠죠. 이거는 뭐 터파기라고 저거 돌을 묻을 거니까 터파기로 봐도 되고, 뭐 터파기 나라시 해서 터파기는 아니고 그냥 내 마음대로 터파기 돌 양을 한번 돌아볼까요? 이 옆에 있는 돌 양을 묻을 만큼만 파는 거예요. 옆에도 저 파놨는데 묻을 만큼만 파고 묻는 거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무조건 파는 거예요. 저 양을 묻을 만큼은 좀 깊게 파서 지금 저 앞에도 지금 파서 다 묻은 거거든요. 돌이 좀 보일라는 모르겠는데 다 파가지고 묻은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포크레인의 한 7, 80% 작업은 흙을 팠다 버렸다 이렇게 파는 거예요. 파서 들어서 스윙해서 버리고, 최대한 멀리 버리는 게 좋겠죠? 파서 하루 종일 이런 작업이 대부분 이게 한 7, 80%는 이런 작업을 하지 않나 싶은데 대부분이 팠다 버렸다 팠다 버렸다 단순 일이죠. 이제 이게 흙에 옮겨야 된다 그러면 덤프에 실어야 된다. 팠다 들어서 덤프 옆에 대가지고 덤프 높이가 들어가지고 최대한 쭉 걸어서 덤프에다 적재 다 실으면 빵 갔다 오고, 계속 뭐 대부분 뭐 흙까지 노는 작업에 대부분 뭐 시내 중앙에서 뭐 발로 작업이다 뭐다 그런 것도 다 흙을 팠다 옆에 제낄 데가 없으면 덤프에 실어서 보냈다 다시 가져왔다 메꿨다 나라시 했다, 그냥 항상 그런 작업이죠. 그런데 그게 기술만 있다면 이제 관로 작업은 아무래도 좀 기술이 이런 데서 꼼빵 작업은 솔직히 기술이 필요 없어요. 내가 앉은 자리만 잘 닦으면 돼요. 이게 초보 기사들이 차를 많이 넘기는 이유가 자기 앉은 자리를 잘 안 닦고 다녀요. 왜 에이스들도 자기 앉은 자리를 닦고 다녀야 되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뒤로 가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 앉은 자리를 수평을 잘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제 자기 갈 길을 만들어 놓고
계속 팠다 버렸다 팠다 버렸다 이게 단순 일인데 그 초보 기사님들이 장비를 넘기는 이유는 이렇게 깊게 파잖아요. 깊게 파놓고 좀 주행을 이게 앞뒤가 지금 이렇게 놓고 여기다는 일로 가려면 후진을 놓아야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약간 헷갈린 거지. 이 전진을 생각하고 전진을 이제 후진 기아를 넣고 지금 밟으면은 일로 앞으로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초보분들이 이게 상차를 자기 앉은 자리까지 다 파먹고 상차를 하잖아요. 그럼 실수로 약간 주행 조작을 좀 미숙하게 하든가 그 다음에 이게 자기 자리를 다 파먹어서 약간 야마가 날 수가 있거든요. 그 앞바퀴는 좀 떨어져도 괜찮아요. 뒷바퀴에 무게중심이 다 있기 때문에 뒷바퀴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차가 굴르기 좀 굴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보분들이 차를 넘기는 이유가 야 저런 데서 차를 넘기냐? 그럼 넘어집니다. 많이 넘어져요. 초보 기사는. 그래서 그 차주분들이 초보를 잘 안 뽑는 이유도 어차피 현장 가면 일을 또 많이 잘리겠지만 이런 단순 작업은 좀 시켜도 되거든요. 근데 위험한 거야. 가격은 싸더라도 차를 한번 넘겨뜨리면 수천만 원 나가니까 아무래도 위험하다 보니까 들쓰게 되겠죠. 아무래도 근데 폐기물 업체는 아예 앉은 자리에서 차를 움직일 필요 없이 그냥 거의 그냥 파가지고 그냥 호바에다가 누는 작업은 거의 움직임 없이 그냥 바가지지만 이런 거면 하루 종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단순 작업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이게 한 몇 개월 하다 보면 눈 감고도 하거든요. 눈 감고도. 그러지 않으면 이제 영화를 틀어놓든가, TV를 보든가, 음악을 듣든가 뭐 그렇게 하겠죠 아무래도.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고정적으로 일 앉아가지고 이런 편한 작업하는 게 낫다는 사람도 있고, 그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게 뭔가 하루 일도 시간도 빨리 가고 좋다는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냥 혼자 일하는 게 좋던데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건 좀 불편해요. 먼저는 대인관계를 그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하고 같이 일하는 뭐 대인관계는 뭐 같이 놀고 이런 건 좋은데 그 사람들 만나는 건 그런 거 좋은데 이렇게 가불관계가 되잖아요. 보통 이렇게 현장 사람들은 가불관계 되다 보니까 저희가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렇게 장비를 세워놓고 물이라도 물 먹으려면 장비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서 있으면은 뒤에서 왜 서 있나 쳐다보는 느낌? 그러다 보니까 장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우리 장비는 두 손이 묶여 있다 보시면 돼. 두 손을 계속 그러니까 레버를 잡고 있어야 되는 거야. 뭐 올릴 때 잠깐, 스윙할 때 잠깐 뭐 이 정도 모를까 하루 종일 두 손은 묶여 있는 거야, 묶여 있는 거야. 그 두 발은 너무 이렇게 심심하죠. 발 두 개는 좀 심심한데 두 손은 하루 종일 움직이다 보니까 뭘 전화기를 만지더라도 이게 붐대가 멈춰 있는 게 보이겠죠. 그러면 이제 사용자 보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 우리가 눈치를 보는 거겠죠. 가불관계다 보니까 눈치를 보겠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무튼 시골 일이나 이렇게 이렇게 고정적으로 이런데 조용히 일하는 데를 좀 선호하게 되더라고요. 일을 뭐 지금은 일이 없지만 없어서 뭐 이렇게 뭐 골라 다니는 그게 아니지만 성수기 때는 이렇게 고르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거의 같은 가격에 어차피 일할 거라면은 내가 골라서 가는 거지. 저기 가서 편안하게 일하고 와야지. 오늘은 유튜브에 법년 스님의 뭐 자식교육 마인드나 좀 들어볼까? 아내와의 사이좋은 뭐 이혼 문제, 뭐 아내와 행복하게 사는 문제, 뭐 여러 가지 가정 문제 이런 거 그런 거 수만 가지가 올라와 있더라고. 법년 스님의 그런 거 듣다 보면은 그게 이제 좀 사람이 현명해진다 그래야 되나? 그게 내가 잘못했다 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현명하게 살기 위해서는 좀 잘못했다는 소리를 잘하고 미안하다는 소리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거를 제가 이제 전에는 자식하고도 이렇게 좀 그 대화법을 잘 몰랐고 와이프하고도 대화법을 잘 몰랐었는데 그런 거를 좀 법년 스님의 그 증문즉서를 수만 가지를 봤거든요. 수만 가지를 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걸 보면서 현명해 주는구나. 내가 주장했던 게 그게 옳은 얘기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면은 아, 가정 불화가 생기는구나. 내가 잘난 척을 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요즘에도 아직까지 그 천성은 버릴 수가 없어요. 천성은 이 짠돌이 천성이라든가 이렇게 좀 왜 자기가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좀 주관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돈 문제만큼은 제가 집사람하고 싸울 일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제 약간 이제 금전적인 문제, 그 자식 교육, 자식 교육에 대해서 이제 집사람은 이제 열이가 그 자식을 교육을 무조건 시켜서 뭐 좋은 대학을 보내서 뭐 멋진 직장에 취직할 수 있게 뭐 아무튼 뭐 일반 부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건 똑같이 이렇게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거는 워낙에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잘 살아야지. 내가 잘 살면은 다 모든 게 잘 풀린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가 뭐 평생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있나요? 어차피 죽을 때까지는 일은 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 시간적으로 그 우리가 돈을 버는 이유는 그 시간은 뭐라 해야 되나? 그러니까 경제력이 있으면 이제 이게 좀 여유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젊어서는 좀 그러니까 시간의 여유, 시간적인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이렇게 돈만 벌지만 이제 약간 이제 나이가 들수록 약간의 시간의 여유를 갖고 여행도 하면서 내 취미 생활도 하면서 돈을 어차피 돈은 죽을 때 제가 보니까 이건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쫓기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은 제가 놀고 싶으면 노는 거야.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이게 사람도 제가 뭐 겨울에 뭐 2, 3개월 무조건 놀잖아요. 장마철에 2, 3개월 놀고. 전에 많이 놀아봤거든요. 많이 놀면은 그 처음에 한 일주일이나 뭐 한 5일은 재밌어 이렇게 노는 게. 근데 사람이 계속 놀잖아요. 지쳐. 일하고 싶은 거야. 그런 건 있어요. 근데 무료로는 안 되겠죠. 무료로는 일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가서 이렇게 막 돈을 벌고 싶다 그래야 되나? 뭐 일을 하고 싶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그래서 무조건 소일거리도 있어야 된다. 근데 솔직히 바깥에 가서 일을 해봤거든요. 이렇게 농사일도 해보고 뭐 해보는데 그거는 너무 힘들어. 이 뜨거운 날 그런 일은 그 진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할 때는 이제 조금 재밌어요. 근데 이게 낮에는 뜨거워서 못하고 안 돼요. 그래서 그 에어컨 바람 쐬면서 천천히 이렇게 일 나와서 이렇게 하루 하고 나면은 뭔지 모르게 개운한 거예요. 근데 매일 일하면 또 답답해요. 매일 일하면은 놀고 싶은 거야. 한 5일 정도 계속 일하잖아. 그러면 요번 주말에 쉬자. 놀아야 되겠다. 근데 전에는 그런 게 무조건 일해야 된다는 마흔 전에는 무조건 일 있으면 일을 해야 된다. 무조건 돈을 모아야 된다. 이런 거였었는데 제가 법념스레 그걸 보고부터 어차피 죽을 때까지 일할 걸 왜 죽을 때까지 일할 걸 왜 일만 하다 죽을 거니? 막 이렇게 나한테 묻는 거겠죠? 그래, 이제는 일주일에 한 5일만 일하고 한 이틀은 쉬자. 이런 마인드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여기 현장은 어차피 무조건 이제 그냥 아무튼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 장비를 여러 대 막 굴려가지고 할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저한테만 그냥 너 혼자서 그냥 살랑 하면서 그래 그냥 하면서 땅 좀 팔리면은 좀 하고 아무튼 요런 개념으로 해서 오히려 저한테는 좋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서 현장에 그냥 주말에 볼일 있어 쉴래요 그러면 쉬어 뭐 급할 거 없어 천천히 하지 뭐. 그리고 이제 저는 이 현장에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돈은 10원도 못 받아요. 돈은 10원도 못 받지만 일한 만큼의 땅을 줘요. 이렇게 땅을 이렇게 주니까 그래 일하고 땅으로 받고 뭐 그러니까 남들보다 싸게 줘요. 저는 이제 한 20-30% 싸게 땅을 주다 보니까 그래 일한 만큼 오늘은 여기 일했으니까 한 평 벌었네. 10일이라면 10평, 100일이라면 100평 이런 식으로 이제 땅을 받거든요. 비싼 땅은 뭐 한 4일 일에 한 평 벌고 막 이런 것도 있지만 진짜 요거 1m 60, 1m 60이 한 평이잖아요. 4일을 일해야지 그걸 한 평을 받는 거야. 그래 여기 같은 경우도 이틀을 일해야지 한 평을 받아요. 그러면
여기 거 100평을 받으려면은 200일을 일해야 되네. 우와, 씨. 100평을 받으려면 200일을 일해야 됩니다. 100평 해봐야 진짜 몇 메다 안 되거든요. 아무튼 200일이면 1년 내내 일해야 되네, 그죠? 1년 내내 일해야지 100평 정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너무 비싼 땅을 받다 보니까 이게 원래 처음에 회장님이 살 때는 이런 땅을 살 때는 보통 한 10만 원, 20만 원대 사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해가지고 100만 원 이상 받는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이건 10만 원짜리 땅이에요. 10만 원짜리 땅. 10만 원짜리 땅은 아니고 그래도 한 여기는 좀 비싸니까 한 3, 40만 원 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3, 40만 원 땅인데 좀 억울한 거지. 내가 보는 건 3, 40만 원인데 나한테 100만 원에 제가 100만 원에 샀다고 보시면 돼요. 120만 원이거든요, 여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100만 원에 샀다고 보면 되니까 그래도 뭐 어차피 내가 개발해서 털을 닦아놓으면 100만 원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거를 120만 원에 팔면은 대박이겠죠. 그런데 조금 올라가기를 기대해야죠. 좀 한 10년 정도 묶어놔야 돼요. 10년 정도 묶어놔야지. 저는 뭐 세금 내더라도 어차피 팔아야지. 저 같은 경우에 비싼 땅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팔아가지고 저 꾸랑창을 또 사가지고 제가 노는 날 개발하는 게 더 낫겠죠. 지금은 남의 집에 와서 일하고 땅으로 받는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기름 내고 부가세도 제가 내요. 세금도 제가 내고 기름도 소모품도 다 제가 내고 그리고 회장님은 저한테 10원도 안 줘요, 요즘에. 아무튼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일을 하긴 하는데 조금 불안한 건 있어요. 회장님이 망할까봐. 망하면은 저도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요즘엔 그래도 요 회장님이 이제 전기업자라든가 토목 건축업자들한테도 다 땅으로 줘요. 땅으로. 그러니까 회장님이 머리가 튄 거겠죠. 땅으로 다 주고 지금 건물을 올리긴 올리는데 그래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계약서만 써놨지 명의는 올라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딴 사람들도 차츰차츰 어느 정도 이게 돈이 됐다 싶으면은 그거를 딱 명의를 넘겨줘요. 그거를 지금 몇 년째 계속 봐왔잖아요. 봐왔으니까 이 회장님은 사기꾼은 아니다. 하지만 망하면은 그것도 힘들어질 건 당연한 거고 뭐 그런 위험성은 다 있지 않나요? 어디 건설회사나 부도 나거나 그러면은 그 밀린 게 한 보통 2, 3개월에서 만약에 이게 조금 길어지면 6개월 정도, 1년 정도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런 개념 보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걔네들이 보통 한 2, 3개월 안에 결제가 보통 늦으면 2, 3개월이에요. 2, 3개월 안에 결제가 나오는데 보통 회사가 어려워지면 한두 달씩 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 밀리면서도 어차피 일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밀린 것까지 한두 달 합치면은 한 5, 6개월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또 비수기 때 일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돈이 안 나와도 이제 일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 부도가 났다 뭐 이렇게 갑자기 뭔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분도 거기서 한 뭐 6, 7개월 정도 이렇게 밀려 있으면은 그 돈만 해도 뭐 최하 5천에서 6, 7천은 된단 말이에요. 그 돈이 밀려버리면은 그 기름값까지 내가 다 쓰면서 이렇게 했던 현장 같은데 그렇게 밀려버리면 같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뭐 재산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상관없겠지만 할부차다 그러면은 엄청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할부를 뽑는 분들은 한 현장에 오래 있으면 안 돼요. 아무래도 한 현장에 너무 오래 있다 보면은. 그래서 예전에 망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아무래도. 그래서 저도 약간은 그런 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룰은 있어가지고 여기서 뭐 땅을 지금 다 업자들한테 레미콘 업자도 땅을 주고 뭐 전기 업자도 땅으로 주고 보강토 업자도 땅으로 주고 장비 업자도 땅으로 주고 다 주거든요. 그래서 계속 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뭐 못 받았다 이러면 제가 여기 불안해서 있겠어요. 근데 계속 그 가치만큼을 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잘 되기만 기다리면서 근데 뭐 수십만 평이 있으니까 회장님이 아무래도 망해도 뭐 그거 그 계약서가 그 효력이 있다 그러던데 망해도 그 내가 계약을 먼저 아파트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만약 말하자면 아파트가 분양을 받았는데 그 아파트가 망했다. 건설회사가 망했다. 그런데 그 아파트
그 건설회사의 사장이 재산이 많다, 뭐 수십만 평의 땅이 있거나 그러면 그 아파트 분양 그 계약서만 가지고도 나중에 아니 근데 재산만 있으면 다 받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재산이 없을 경우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아무튼 아우 자꾸 생각하다 보면 머리 아파져요. 그래서 아무튼 마음 편하게 못 받으면 또 그만이죠. 아무튼 그래서 못 받은 돈이 저는 한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이상이 될 수도 있겠네. 5천만 원 정도는 아예 100% 못 받을 돈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아무튼 그게 못 받는 돈이 거의 제가 거의 장마철이나 겨울에 저는 이제 그 왜 다들 얘기하거든요. 전원주택이라든가 개발업자들 그 진짜 자기 땅 가지고 하는 사람 개발업자는 그래도 그나마 난데, 이게 자기 땅이 아니고 개발업자가 있어요. 근데 그건 다 불안하다고, 거의 그런 데서 사고가 거의 절반 이상은 사고가 나요. 절반 이상. 그러다 보니까 한 번씩은 다 당하기 때문에 그 웬만하면은 절대로 가지 말라고 장비업계에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야 거기는 불안하지 않냐? 이래 불안하죠. 불안한데 겨울철이잖아요. 그래 겨울철에 놀면 뭐하냐? 에이 뭐 받든 못 받든 가서 한번 해보자, 이런 개념으로 했죠. 근데 처음엔 잘 나와요. 막판에 다 망 거죠. 막판에. 처음에는 잘 나와요. 잘 나오는데 저도 돈 잘 받았죠. 처음에는 돈을 줘요. 공사를 계속 하려면 돈을 주는데 막판 되면 망가지기 시작해서 돈이 안 나와요. 그럼 제가 장비를 뺐죠. 장비를 뺐는데 또 딴 차 갖다 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차한테도 얘기했죠. 난 돈을 못 받았으니까 왜 이러지 마라. 그런데 거기 또 그 업자하고 그 사람 기사예요. 기사인데 업자하고 또 그 업자끼리 또 뭐 잘 알고 서로 뭐 집을 져주고 뭐 장비로 집을 져주고 장비로 받기로 했다는 거. 장비대를 아무튼 서로 뭐 까는 거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니는 우리 집에 집을 져줘, 그래 난 장비를 너한테 대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내가 그 장비를 일을 못하게 그 권한이 있으면 내가 그러니까 좀 약간 무대뽀로 가서 장비 확 막아놓고 일 못하게 하면 가능하겠죠. 근데 한국의 법이 제가 불법인 거야. 돈 안 준 사람은 불법이 아닌 거야. 돈 안 준 사람은 민사예요. 민사. 내가 길을 막으면 형사예요. 형사. 그럼 저는 구속이 되는 거야. 이런 법이 어디 있어. 진짜 나는 그 사람한테 지금 3천만 원 밀려 있는데, 그 3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길을 막았다? 그럼 나는 형사 입건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은 이제 내가 민사로 걸어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야. 근데 민사라는 게 구속이 안 되네. 아이고, 이 법이 뭐 어떻게 거지 같은 법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우리가 돈을 받아야 되면은 우리가 강제로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뭐 그냥 법대로 처리하라는 거야. 민사법을 이용해서 너네가 소송을 걸어서 소송에서 이겼죠? 돈을 줘라. 그런데 그 사람은 돈이 없어요, 못 줘요. 이건 끝이요. 그게 민사예요. 민사. 또 3년에 한 번씩 또 이게 자, 전화가 오니까 동영상이 또 끊기네요. 좀 유튜브 보고 궁금해서 전화하는데요, 이런 전화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댓글 올리시면 될 것 같은데, 댓글 올리시면은 그 또 수천 명이 보시잖아요. 그냥 본인이 궁금한 것도 일반 분들도 궁금하거든요, 보통. 그래 댓글 쭉 읽다 보면은 조금 궁금사항이 같은 궁금한 사항 올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전화하셔가지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뭐 진입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몇 년을 배워야 되나요, 뭐 이렇게. 대부분 그런 건 유튜브에 다 있지 않나요? 사람 따라 다 틀려요. 다 틀리고 지금 워낙에 건설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금은 배울 단계예요. 초보분들은 지금은 어디서 배우나요? 막 그런데 본인이 찾으셔야지 제가 다 이렇게 해줄 수 없잖아요. 아무튼 본인이 그런 게 좀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제가 운영하는 밴드가 있어요. 밴드에 들어오셔가지고 그 원주 포크맨 치시고 뭐 조병국 쳐도 되고, 원주 뭐 굴삭기 쳐도 되고, 원주 뭐 실무 교육 쳐도 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운영하는 밴드가 있어요. 조병국이 운영하는 밴드가 있으니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들어와서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확인해 보시고 거기다 댓글 다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자도 웬만하면은 저한테 이제 직접적인 뭐 사안이다, 뭐 저한테 일을 주겠다, 뭐 이런 문제라든가 이제 밴드에 투표하시고 뭐가 이제 그런 쪽으로는 전화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이제 직접적인 거니까 상관없는데, 저 간접적인 거 있잖아요. 왜뭐 본인이 어떻게 했는데 저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는 좀 이제 댓글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일상생활이 힘들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전화는 진짜 영상을 찍다 보면은 지금 전화기를 오늘은 하나 가져왔어요. 전에는 이제 2개 갖다가 하나는 뭐 전용 영상 찍는 거로만 쓰고, 지금은 제가 깜빡 잊고 가져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 전화로 영상을 찍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끊기네. 이거 어차피 붙여넣기 해가지고 넣겠지만 이 흐름이 끊기잖아요. 뭔 얘기가 했는지도 저도 뭐 그냥 머릿속에 있는 얘기를 막 떠들다 보니까 그냥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아무튼 지금 뭐 민사 형사 얘기하다 끊긴 것 같은데, 그 한국의 법이 앞으로 뭐 법이 더 보완이 되겠지만, 그 민사 형사에 따라서 형사권은 바로 경찰이 뭐 벌금을 때리든가 무슨, 그게 이제 경찰이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건 이건 형사권이고요. 민사라는 거는 이제 소송을 통해 가지고, 민사 소송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재산을 숨겨놓고 와이프 앞으로 숨겨놓거나 딸 앞으로 그걸 정확한 근거를 찾아가지고 그걸 압류하면 모를까 힘들어요. 저희가 발로 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재산을 찾지 않는 이상은 민사에서는 그 사람이 안 갚은 것에 대해서, 만약에 이렇게 당한 사람이 여러 명이다, 많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가지고 사기죄로 넣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범위가 너무 워낙에 광범위하다 보니까 또 뭉쳐가지고, 이 사람들이 또 뭉쳐가지고 한꺼번에 또 하자 그러면은, 네가 해면은 뭐 내가 뒤에 도와주겠네 해봐야 나중에 이거 소송비 이거 나눠서 하자 그래도, 이게 추진하는 사람은 머리 아픈 거예요. 아무튼 이게 만만치 않더라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전에는 제가 직접 뛰었죠. 직접 뛰어가지고, 근데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재산이 있는 게 확인만 되면 직접 뛰어요. 직접 뛰어가지고 그거 판결 받은 다음에 그 재산을 압류를 딱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판결문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그 이자가 20%씩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판결 나오고 언제까지 갚으시오, 그 갚는 그 판결이 딱 나왔다, 돈을 주시오, 그때부터는 20%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판결문 받고 내가 압류를 해놨기 때문에 저는 돈을 안 받아도 돼요. 요즘 이율 20%, 지금 이율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전에는 그 10년 전에, 5년 전, 10년 전에 제가 20%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금리가 적어졌기 때문에 아마 뭐 10%나 15% 되겠죠. 아무래도 그걸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판결문 딱 받으면 그 사람들이 본인들이 알아서 먼저 줘요, 돈을. 빨리 줘야 되거든. 이자가 너무 세거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주더라고. 어차피 그거는 재산을 압류해놨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저당이 잡혀있기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이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딱 잡고 이자만 받아 먹어도 상관은 없겠죠. 그런데 그건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그건 가능한데,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는 제가 안 해요. 그냥 귀찮게 해야 되는데 제가 맨날 쫓아가서 귀찮게 하기도 애매하고, 그럴 때는 그냥 대부업체라고 있죠. 원주만 해도 여기 신용정보 회사가 꽤 많더라고 보니까. 걔네들한테 20% 걔네들은 후불이에요. 후불이다 보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자료를 뭐 세금 계산서라든가 일부라든가 돈 못 받은 거에 대한 자료만 딱 넘기면은 그 사람들이 알아서 받아주는데, 그것도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도 예전 같으면은 불법적으로 막 뭐 조폭들을 보내가지고 귀찮게 해가지고 받아주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그 대부업체도 합법적으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소송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좀 그런 쪽으로, 처음에는 얘네들이 그 잘 받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소송하겠다, 찾아가가지고 소송하게 되면은 소송비까지 그쪽에서 다 물어야 되니까, 이제 그 협박을 하는 거죠. 협박 아닌 협박을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그게 이제 압박이 들어오니까 그냥 얼마 안 되는 대로 바로 돈 들어오더라고. 그러면은 뭐 1,0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제가 220을 줘요. 부가세 별도니까 220을 주고 나머지 780만 원을 받는 거겠죠. 그런데 그렇게 회사가 살아있으면 그렇게 받을 확률이 높은데, 회사가 좀 위기 직전이다 그러면은 그 얘네들 무조건 개겨. 그리고 얘네들도 좀 머리가 튄 거지. 이제 안 좁아서, 이거 지금 원주에도 지금 한 업체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사업자는 이제 망가졌어요. 하도 이제 돈을 그 우리한테 업자들한테 뭐 그 인건비도 그렇고 많이 띠켰어요, 그 사람한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그거는 우리가 다 뭉친다면 사기죄로 넣을 수가 있을 텐데 뭉치기가 어려워요. 그게 또 개개인 다 성향도 틀리고 다 누가 추진할 거야. 제가 추진해서 하기도 그렇고 막 한 번은 추진하긴 해야 되겠어요. 아무튼 그게 지금 원주 대안리 그 승안동에서 일하시다가 돈 못 받은 전원주택 돈 못 받으신 분이 제가 알기로는 10명 이상이 되는데 그분이 언젠가는 한번 다 뭉쳐야 될 것 같아. 뭉쳐가지고 이건 사기죄로 집어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주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제가 다 그 사람들을 다 연락처를 모르거든요. 아무래도 그게 한 3, 4년 전부터 공사를 한 2년 동안 하면서 그 덤프 형님은 알긴 아는데 덤프 형님하고 저는 아는데 거기 뭐 10, 02, 3W, 6W 그 여러 장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부채 그 뭐야 그 노가다 띄고서 못 받으신 분들도 꽤 될 거야. 그리고 그 돌 갖다 주고 돌값도 못 받은 분도 내가 알겠는데 그 전화번호 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단체로 다 모이신다면은 가능할 것 같아요. 아무튼 저한테 한번 전화 주세요. 그랬던 분은 어디신진 그 대안1리죠. 대안1리 승안동이라고 그러죠. 거기가 아무래도 거기가 삼성동 톨게이트 나오는 길 거기 논 옆에 그 전원택지 딱 큰 데가 있어요. 그 이름을 지금 얘기하면 명예훼손죄이 되나? 그 함사장이라고 있어요. 함사장한테 돈 물리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 주시면 단체로 행동을 한다면 이거는 사기죄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분이라 하면 안 되지. 이놈이 어떤 식이냐면은 지금도 계속 공사를 하는데 계속 사기를 치고 돌아다녀요. 어떤 식으로 치냐면은 그냥 그 사람은 이제 노동조합에서 저 단체 문자를 돌렸거든요. 절대 그 함 사장한테는 무슨 건축 한 사장한테는 절대 일 가지 마시오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다 100% 노동조합 들어오지 않았다 보니까 노동조합을 들어온 사람은 한 절반 정도뿐이 안 될 거야. 지금 원주에 저 장비가 1000대인데 그 1000대 이상이죠. 10년 전부터 제가 1000대로 대충 알고 있었는데 등록대수가 원주시청에 등록대수가 10년 전에 1000대라 그랬으니까 지금 한 1500대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노동조합 보면은 지금 노동조합이 큰 노동조합이 한 두세 군데 있긴 있는데 대충 불사키 쪽 보시면은 노동조합에 들어온 사람들이 한 200~300명 뿐이 안 돼요. 전체 다 통틀어 봐야. 그러면 나머지 700~800명이 뭐 그거 뭐 다 차준지 뭐 모르겠지만 나머지 분들은 이제 노동조합 들어온 게 한 20~30% 보고 나머지는 다 독고다이로 다닌단 말이야. 이 사람들은 뭐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모른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또 그냥 가서 장비 뭐 인터넷을 보든 전화번호 보든 전화에 장비를 써놓고 또 사기를 치는 거야. 장비 때 그 우리 같은 경우는 아니까 이제 그놈한테는 선불아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놈이 계속 일을 하는 거 봐가지고는 계속 또 당하는 거야. 누군가 계속 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를 그냥 뉴스에 확 뿌려버릴 거라 그냥 완전 그 원주시 자체 뭐 홈페이지가 있든가 그 다음에 우리끼리 장비하는 업계에 아예 그냥 그런 게 있다면은 아예 얼굴하고 다 공개해가지고 이거 아예 일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불법인 거야. 이런 거는 합법으로 해가지고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솔직히 이거 재판까지 열어가지고 다 판결을 받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이놈은 계속 돈을 안 주고 내일 준다, 모레 준다, 글패 준다. 그래 놓고 지금 2, 3년째 지금 안 줘요. 안 주는데 내가 최근에 30만 원 받아봤거든요. 지금 3천만 원 밀린 거 중에 30만 원을 받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거기에 제가 그 새끼 그 창고가 있어요. 이제 지금 창고 그 불법 창고인데 시땅이에요. 시땅 하천 땅 옆에 이제 창고를 져놓고 이제 거기 그 창고 물건을 내가 이제 그 계약서 상으로 네가 이제 매달 며칠까지 돈을 안 주면 창고에 이거 물건을 내가 다 가져가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썼거든요. 그런데 이게 또 제가 이제 경찰 하는 친구한테 그걸 또 물어봤는데 그게 또 애매하다 그러더만. 그걸 내가 물건을 가져가게 되면 또 절도죄가 성립될 수가 있다는 거야. 그 놈이 준다 그랬더라도 나중에 뭐 발표하면 내가 녹음을 다 해놨더라도 이게 좀 아무래도 그 직접적으로 행동하는 거는 약간 좀 불법성이 있으니까 좀 알아보고 하라는데 그래서 그게 조금 문제가 된다 그러네. 그런데 아무튼 내가 그때 당시 그놈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네가 지금 여기 참고 있는 거는 이제 저하고 몇 명뿐이 몰라요. 근데 이 참고 있는 걸 다 공개하겠다.
그 내가 네 부채 가진 10명 정도 알고 있다. 한 5명은 알고 있는데 단체 문자로 해가지고 주소 찍어가지고 니한테 공개를 해가지고 니 귀찮게 만들겠다. 돈을 붙여라. 처음에 30만 원 딱 붙이더라고. 그 다음 달에부터 붙인다 그랬는데 계속 내일 이러면서 또 안 붙여. 그래서 이걸 공개해봐도 뭐 특별한 나한테는 이득이 없죠. 그러면 좀 귀찮으면 모를까. 아무튼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사는 좀 힘들고 형사건으로 끌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야, 요 얘기는 그만하고 아까 민사 형사 얘기하다가 딱 전화 끊겼지. 그리고 흐름을 끊어버리니까 또 뭔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 아무튼 오늘은 요 정도로 영상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 자, 요건 법은 무조건 형사건으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짜 수십 명 정도를 이렇게 돈을 안 주고 이렇게 써먹는 인간들은 형사로 가가지고 콩밥을 한 10년, 20년씩 매겨야지 다시는 있는 게 없겠죠. 그리고 아예 사업을 하지 말든가. 그래 놓고 다 남한테 피해주는 사업이죠. 그런 인간들은. 그런 인간들의 100명 중에 1명꼴로 있습니다. 이용해 먹고. 자, 오늘의 결론, 사기 조심하자.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